다들 안 덥니? 괜찮아요? 그래요. 나만 더워. 지우개를. 얘들아,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서 미적분 1을 들어본 학생이 있을까요? 다들 처음이군요. 알겠습니다. 처음 배우면 되게 재밌다? 근데 이제 내가 그러니까 인상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은 힘들겠지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선 재밌어요. 일단 나도 그랬고요. 내 친구들도 그랬고요. 내가 가르친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안 보면 재밌어. 근데 시험 보기 시작하면 이제 너무 싫어지게 되는 단원 중에 하나야.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수능 출제 범위다 보니까 문제들이 괴랄하게 짝이 없어. 근데 이제 조금 평범한 문제들만 풀잖아? 그러면 내가 배웠던 게 방정식이 이렇게 함수적으로 펼쳐지는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흥미롭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들으세요. 알겠죠? 자, 함수의 극한부터 먼저 배워볼게요. 얘들아, 우리 극한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영어로 리미트예요. 그쵸? 한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로 우리가 이 극한을 리미트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필체가 달라. 원래 정자는 얘들아 이거야, 이거. 리미트. 뭐 x가 뭐 0으로 간다 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우리 시그마 꺼내도 되나? 그러니까 뭐 우리 시그마 뭐 k는 0부터 뭐 n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x가 0으로 간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쌤은 살짝 이렇게 쓰는 걸 선호합니다. 뭐 그거는 알아서 쓰세요. 뭐 나는 정자파다. 아니야, 나는 필기체파다. 그럼 뭐 이렇게 써도 돼.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뭐 자유롭게 쓰시면 돼. 그냥 필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리미트의 개념은 뭐냐? 우리가 이제 함수 값을 구할 때 보통 우리 어떤 식으로 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숙한 함수로 한번 해볼까? 뭐 2x제곱 플러스 5라는 함수가 있어. 그럼 얘들아 1에서의 함수 값은 f1이죠. 그럼 그냥 x에다가 1을 대입하잖아. 그러면 7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근데 이제 함수의 극한은 어떤 느낌이냐면 잘 들어봐. 내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함수 fx를 이제부터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뜻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봐봐. 2차 함수가 우리가 최고차 함수 양수니까 이렇게 있고 여기 꼭지점 0,5죠? 그 다음에 1 대입했을 때 얘들아 얼마 나왔다고 그랬지? 7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점이 1,7이야. 여기까지 납득되지? 근데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x가요 1로 가까이 갈 때 이 함수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을까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x가 1로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네? 그러면 y 값이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을까? 7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보통은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똑같아요. 다항함수에서. 다항함수라는 용어는 뭐냐면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쭉쭉쭉 뭐 이런 함수들을 다항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는 4차 함수까지밖에 안 배우니까 그냥 그런 함수들에 의해서는 이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보통 똑같은 상황을 다룬다. 그러니까 x가 어디론가 점점 어디로 갈 때 y값은 점점 어디로 갈 건지를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위에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야. 뭐 3 같은 데서 이렇게 1로 왔다 쳐. 그럼 이제 점점 뭐 y값이 뭐 9, 8, 7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냥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배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우리는 용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x가 1로 갈 때 함수값은 7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얘들아 우리 수렴이란 용어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국어에서도 뭐 우리 의견이 어디론가 막 이제 수렴되고 막 토론을 하는 이유가 우리 의견 수렴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극한값이 함수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뭘 배우냐면 이 수렴의 반대말이 발산이에요. 막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느낌이죠. 전쟁이 발발했다 할 때 그 발자야.
그 다음에 산은 흩어질 산자야. 너네 이제 통계 때 배운 산포도 이런 거 있죠? 그 산자랑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값이 흩어져 나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우리가 이 함수에서 똑같이 표현해 볼게. x를요 내가 겁나게 키워. 근데 겁나게 키워라고 계속 얘기하면 이제 좀 간지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x를 무한대로 보낸다라고 표현을 해. 무한대. 우리 팔자를 눕히면 무한대 기호가 생깁니다. 메비우스의 띠 들어보셨어요? 책에서 그치? 메비우스의 띠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 평생 막 돌고 돌고 막 그거지? 그것처럼 끝이 없는 크기를 우리가 무한대라고 하고 뭐 영어로는 영어로 무한대가 뭔지 아세요? 인피니트 막 이런 거잖아. 그치? 그 아이돌 그룹도 있잖아요. 인피니트라고 쌤 때 있었는데 그래서 인피니트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좌표 평면에서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냐. 이렇게 있을 때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x가 양의 방향으로 무한대로 간다라는 거는 여기서 쭉쭉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야. x를 무한하게 키웠을 때 함수 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 요를 따지는 거야. 근데 얘들아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 값도 점점 어때요? 커져가고 있죠. 그러면 x가 한도 끝도 없이 커졌대. 그럼 y 값도 겁나게 크겠죠. 그래서 y 값도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리미트 옆에는 함수 fx를 이렇게 쓰는 게 규칙이니까 요거까지 잘 살펴보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 fx는 무한대로 간다. 즉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이해가 되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 무한대. 그러면 얘들아 무한대가 있으면 요쪽도 있잖아요. 요쪽. 그쵸? 우리가 이쪽 방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음수인 무한대인 거야. 그러면 얘가 겁나게 왼쪽으로 가. 그럼 그때 y값을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y값은 어떠니 얘들아? 저 위로 가지. 그러면 겁나게 커지는 건데 플러스로 커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fx는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괜찮지? 이게 만약에 이차 함수가 얘들아 뒤집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있던 이차 함수였어. 그러면 이 녀석을 양의 무한대, 내가 x를 양의 무한대로 보내건 음의 무한대로 보내던 간에 함수 값들은 다 저 아래로 처박히겠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수렴 발산이야.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다루기 때문에 x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 이 함수들은 대체로 다 발산합니다. 플러스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편하게 직선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겠지?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 직선의 함수값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함수값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용어가 그냥 생겼다. 내용은 별게 없어. 이게 끝이에요. 그런 다음에 자 얘들아 그럼 쌤이랑 공부를 좀 더 해보고 갑시다. 우리 유리함수 기억나니? 쌤이 편하게 x축, y축이 점근선인 이런 유리함수를 그려줄게요. 얘가 이제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극한을 한번 따져보자. 쌤이 얘를 fx라고 네이밍을 한다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요를 조사해보는 거야. 자, 내가 x값을 이렇게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 그럼 y값은 처음에는 좀 사이즈가 있었다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지. 얘가 점점 어디로 가? 함수값의 입장에서는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표현이 되겠지. 점근선이 x축이다 보니까 얘가 쭉 가면 이 함수 그래프가 계속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거의 x축이랑 다 흘랑말랑 하면서 가게 될 거 아니야. 맞지?
달랑말랑이라서 절대 0은 될 수 없어. 근데 우리가 극한으로 표현할 때는 거의 0이잖아. 냅다 0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겁나게 커지면 거의 0에 가깝겠지 이러면서 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극한값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로 우리가 음수긴 했어. 음수긴 한데 점점 지금 x축이 이렇게 달라붙을랑 말랑 하고 있지. 완전 0은 아니지만 우리가 극한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를 그냥 시원하게 0으로 써도 된다. 괜찮아? 근데 얘들아, 자, 우리가 극한값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를 수렴한다고 표현했잖아. 수렴할 때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극한값이 0이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극한값은 0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그 다음에 자, 리미트. 자,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x가 요 녀석 입장에서 볼까? 얘는 지금 우리 2x제곱 플러스 5라는 이차함수였잖아. 이때는 잘 들어봐. 내가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가도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도 다 지금 7로 수렴하고 있지. 이제 이 내용을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어떤 느낌이냐? 너네 교재랑 순서 관계없이 그냥 쌤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내가 이 녀석을 쓸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5랑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5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자, 새로운 약속이 또 등장하니까 집중해야 돼. 내가 x가 1로 가까이 가고 있어. 근데 뒤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1보다 살짝 작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보다 지금 우리가 여기가 1이잖아? 근데 1보다 살짝 작으면 어때? 요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느낌 드니? 1보다 살짝 작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쪽은 플러스면 1보다 살짝 큰 거라서 오른쪽에서 1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 우리가 이 녀석을 이제 좌극한이라고 표현할 거고 이 녀석을 이제 우극한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x가 이제 1로 다가가는데 내가 왼쪽에서 다가갈 거냐 오른쪽에서 다가갈 거냐를 구별해야 돼. 근데 이것도 다항함수의 입장에서는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그냥 1로 가는 건 매한가지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근데 이 자식은 달라요. 볼래? 내가 x가요. 자, 얘도 근데 봐봐. 마찬가지로 여기 중간에 어딘가에 1이 있을 거 아니야. 1의 왼쪽에서 다가가든 1의 오른쪽에서 다가가든 지금 이 녀석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하니까 똑같지? 그치? 그래프가 깔끔하게 생겼잖아. 근데요, 얘가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랑 x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구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0 플러스. 잘 집중해보자. 내가 얘는 뭐냐면 이제 내가 0으로 가까이 갈 건데 0 마이너스는 0의 왼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내가 0의 왼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면 이게 지금 함수값이 계속 이렇게 찍힌다는 의미인 거지. 그럼 얘는 점점 아래로 처박히게 되는 구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요거 이해 가능하겠어? 내가 x를요 음수에서 0 쪽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계속 이렇게 함수값의 입장에서는 처박혀. 반대로 내가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보내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면 점점 대입되는 함수값은 지금 어때? 위로 가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발산하는 경우에서
지금 얘는 점근선이라는 특수한 요소가 있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따로따로 이렇게 발산하는 걸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또 추가로 이제 미적 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x제곱분의 1이야. 너네가 이거 그리는 방법은 고3 때 미적분 2를 배우면 배워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호로롱 하고 내버려요. 얘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얘들아, 느낌적으로 한번 봐봐. y는 x분의 1이잖아. 얘를 제곱한 녀석을 내가 그리겠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 양수인 쪽은 뭔가 그냥 저렇게 생겨 먹었을 것 같아. 그대로 양수니까 제곱을 해도. 근데 봐봐. 우리가 음수잖아. 여기는 함수값이.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지. 그러니까 마치 x축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위로 올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유리함수가 그냥 이렇게 점대칭인 구조가 아니라 선대칭인 유리함수로 바뀌었다라고 그냥 이해를 직관적으로 해주시면 돼. 이걸 면밀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그리라고도 안 해. 너네한테 이 그래프를 그냥 다 그려주고 뭘 물어보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얘의 수렴 발산 여부를 구하시오 라고 물어봐요. 그럼 우리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얘는 지금 0의 왼쪽에서 가까이 다가가든 오른쪽에서 가까이 다가가든 지금 다 위로 이렇게 쫙쫙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정확히는 양의 무한대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이게 우리가 함수의 극한 거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프에서 내가 x 값을 어디론가 보낼 거야. 근데 어디론가 보낼 때 지금처럼 1 같은 특정한 값일 수 있고 아니면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계속 그냥 무한하게 이쪽으로 갈 때 함수 값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거야. 우리가 다항함수에서는 사실 이 기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뿔마 무한대의 개념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거는 이제 고3 때 미적분 2를 배울 때가 훨씬 중요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냥 함수의 그래프 모양을 보고 극한이 어떻게 될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만 잘 따져주면 돼요. 이 1년의 개념 과정들을 쌤이 다 쫙 설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복잡한 기호들 같은 게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방금 내가 말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싹 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을 거예요. 자, 방금 배운 개념으로 필수 예제 1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얘들아, 필수 예제 1번 이 소문항들 보면 저 그래프들을 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녀석이면 일단은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귀찮아서 안 그리게 돼요. 그냥 극한, 공식, 개념 뭐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다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일단 처음 배우는 단계이다 보니까 다 그림 그려가면서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필수 예제 1번. 자, x가 2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2 빼기 3의 극한값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 수렴하나? 발산하나? 난 모르지. 그려봐야 돼. 그럼 우리가 y는 자, 쌤이 fx를 x분의 2 빼기 3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이 녀석 점근선 뭘까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이제 세로 점근선이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다가 y 갖다 붙인 게 x축이랑 평행한 점근선이에요. 아마 다들 좀 배운 지 오래돼서 조금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자, 천천히 같이 한번 그려보자. 일단 y축이 점근선인 거 하나 확보.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인 것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분모에 이제 부호가 양수죠? 양수면 점근선 기준으로 1, 4분면, 3, 4분면 쪽에 그려지는 건 기억나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빡 이렇게 그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뭐 기억난다.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리미트 x를 2로 보내고 있어. x가 2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이 궁금한 거야. 맞지? 그러면 내가 2가 대충 어디 있을까? 뭐 여기 어디쯤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x가 2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y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지? 조사해보면 그냥 뭔가 2를 대입하면 될 것 같이 생겼다. 그쵸? 왜? 함수가 이쪽에서는 그냥 그려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2분의 2 빼기 3이니까 1 빼기 3이라서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여기에 y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괜찮니?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그래프 그리겠니? 너네가? 그냥 대입하겠지. 근데 이건 살펴봐야 돼. 내가 이 2를 대입하는 그 값이 점근선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따져야 돼. 근데 점근선이랑도 연관 없고 그냥 뭐 잘 그려지는 구간의 하나네? 그러면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야. 근데 내가 아직 그 용어를 설명할 순 없어. 왜냐면 그게 이제 함수가 연속하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연속은 우리가 내일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이게 좀 낯설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요. x 플러스 3 분의 얘들아, 저 분자 지금 혹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니?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하시고 시원하게 약분하고 싶잖아. 근데 약분할 때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약분은 우리가 봐봐. 우리가 어떤 숫자로 나눌 때는 전제 조건이 0이 아니다라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로 나눠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녀석이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나눠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 하에 요 함수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면 이 녀석은 x 마이너스 2로 그냥 예쁘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요, 잘 들어야 돼. 이게 여기서 좀 어려워. x 플러스 3이 0이면요. 당연히 몰라. 너네가 오늘 이걸 배워야 돼. x 플러스 3이 0이면 일단은 값이 없음이라고 일단은 적어야 돼요. 없는 거야. 마이너스 3을 대입해? 그럼 여기 0 되고 여기 마이너스 5 되고 여기 0 되잖아. 그러면 뭐 0분의 뭐식이 0분의 0인데 0분의 0을 어떻게 계산하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테마가 이런 0분의 0꼴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일단 모르다 보니까 여기를 값이 없음이라 하고 내가 그러면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번 잘 봐봐. 내가 좌표 평면상에서 나타내고 싶은데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지.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3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는 함수인 거야. 그래서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지금 우리 x-2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 어떻게 그리지? 절편이 마이너스 2 찍고 그냥 쫙 그으면 되잖아. 그쵸? 이런 식으로 생겼어. y는 x-2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값이 빵꾸가 뚫려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 녀석 대입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5에서 이런 식으로 빵꾸를 뚫어놓고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빵꾸가 뚫려 있고 이쪽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인 거야.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의 테마가 저렇게 함수값이 빵꾸가 뚫려 있어도요. 극한값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자, x가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것만 배워도 성공이야. x가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가고 있어.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원칙상. 우리가 마이너스 3에 계속 다가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극한값을 내가 지금 마이너스 5로 쓸 건데 이 마이너스 5라는 값도요. 이게 경향성을 나타냈을 때 이쪽으로 수렴할 것이다를 나타내는 거지. 내가 이 녀석의 값이 딱 마이너스 5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y값이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5의 다가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이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살짝 야바위 같은 요 느낌을 잘 갖고 가야 돼 오늘.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는 상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y값은 마이너스 5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쌤이 여기서 살짝 바꿔볼게.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조건에 뭐가 나오냐면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뭐 함수값이 뭐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그냥 얘들아, 우리 그 함수 파트 배울 때 막 뭐 이런 거 배우지 않았니? 막 이렇게 생겨 먹는 거? 공수 2 배울 때 이런 게 있어. 우리 나중에 배워요. 이렇게 생길 때 우리가 여기 끊긴 지점이 A라고 치면 FA는 얼마야? 여기까지 B라고 해주면 B가 나왔겠지. 여기 값을 C라고 해볼게, 쌤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함수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봐봐. 리미트 x가요. a의 마이너스로 갈 때는요. b인 거야. 왜냐? a의 왼쪽에서 a로 다가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 y값은 점점 b로 다가가겠지. 해가지고 y값이 b로 다가갔어요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x값이 a로 다가갈 건데 이제 플러스로 다가가. 리미트 x가 a의 플러스일 때 fx를 구해보면 이 녀석은 c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x가 a의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y값은 어디로 가고 있냐를 따지는 거야. 그럼 y값이 지금 c로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값이 c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좌극한이랑 우극한 값이 다르지. 이러면 이제 함수가 극한값이 없다라고 표현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좌극한이랑 우극한 값이랑 다르니까 얘는 리미트 x equal a가 x가 a로 갈 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이 돼. 이게 새로운 개념이에요. 지금처럼 끊겨 있지만 x가 a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왼쪽에서 가까이 가건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건 지금 이 두 녀석은 다 마이너스 5로 가까이 가는 게 보이거든. 그러면 이럴 때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이 값이 마이너스 5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내가 그냥 랜덤하게 그린 이렇게 끊겨 먹힌 함수 있죠. 이 녀석은 지금 a에서 확실하게 끊어져 있잖아. 왼쪽에서 갈 때는 이렇게 가는데 오른쪽에서 갈 때는 이렇게 가는 느낌이니까 이게 지금 값이 아예 다르지? 그러니까 지금 좌극한이랑 우극한 값이 서로 다를 때는 a로 갈 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상황, 지금 같은 상황이어야 우리가 마이너스 5로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요게 자 오늘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에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다 가르쳤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그래프는 대개 다 그려줍니다. 너네가 아직은 그릴 수 있는 그래프가 한정되어 있잖아. 아직 3차 함수도 안 배웠지. 그리는 방법을 안 배운 거야. 그냥 우리가 극한 단원을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주어줘. 막 끊어먹힌 그래프를 주어줄 때 우리가 극한의 정의를 이용해서 저 좌극한, 우극한 이런 값들을 다 구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요것만 하면 돼. 요거 하고 끝낼 거야. 그 다음에 3번. 얘들아, 저 3번은 지금 무리함수예요. 무리함수. 다들 무리함수가 뭔가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으니까 쌤이 복습을 간단하게 한번 시켜주면 무리함수가요. y는 루트 2x-1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x의 개수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게 양수지? 얘들아, x의 개수가 양수면 무리함수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루트 앞에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면 위로 갑니다. 그래서 위로 가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합쳐지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안의 녀석이 0이 되는 값이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2x-1이 0이 되는 x값은 x 이퀄 2분의 1이잖아?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그때의 y값 0 나오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선 y축 평행 이동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0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무리함수였어요. 그리고 지금 리미트 x가 1로 가고 있대요. 자, 그럼 우리가 1은 여기 어딘가 있겠네. 1이 이렇게 있을 때. 자, 1로 갈 때. 지금 그래프가 그냥 너무 예쁘게 그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왼쪽에서 가든 오른쪽에서 가든 그냥 이 녀석은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으로 수렴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1을 대입하면 2 빼기 1의 루트는 어차피 1이니까 극한값은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1로 수렴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괜찮니? 이게 우리가 지금 수렴값들을 열심히 구하고 온 거고 이제는 살짝 그래프가 지금처럼 안 생긴 녀석에서도 우리가 수렴할 때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필수 예제 이번에 1번 갈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5분의 1을 구해달래. 자, 얘들아. 저 녀석은 점근선이 x 이퀄 마이너스 5랑 그 다음에 x축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야. 그쵸? 그러면서 지금 얘가 분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요. 자, x가 지금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x를 겁나게 키웠을 때 y값은 과연 어디로 갈까? x축에 다가가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보이니? 함수값이?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극한값이 0인 거예요. 0으로 수렴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요, 여러분들. 허허. 얘들아, 우리 절대값이 포함된 유리함수 그리는 방법은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x는 1에서 점근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는데 이 녀석을 이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대로인데 지금 이 아래 녀석이 접혀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절대값 x-1분의 1 그래프인 거예요. 괜찮아? 그런 다음에 우리가 x를 지금 무한대로 보내고 있죠? 자, 얘들아. 이 녀석을 무한대로 보낸대. 에이, 괜히 그렸네. 이거 의미가 없네요. 얘가 이렇게 다가오는 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x축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0으로 가니까 얘는 수렴값이 0이 됐겠네.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수렴값은 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x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 y의 변화를 잘 봐야 돼. 매우 중요한 거야. 우리가 함수를 해석할 때는 x의 변화에 따라 y의 변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에서 해석이 다 가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소문항 3번은 그래프가 지금 유리함수가 그려져 있죠? x분의 3 빼기 1. 얘들아, 얘도 여러분들이 이제 러프하게 그릴 수 있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겠죠? 나 너무 성의 없게 그냥 대충 그릴래. 그 다음에 지금 분자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맞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x를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사실 축은 안 중요해, 얘들아. 그냥 내가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거는 이렇게 계속 함수를 보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가지 않았겠어? 점근선에 계속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갔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1에 수렴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저 함수 써주고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만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그리고 얘들아, 지금 그래프 많이 그려놔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나중에는 그래프를 안 그릴 거예요. 이거를 그냥 저것만 보고 그냥 바로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거를 그래프적인 해석으로도 쓸 수 있지만 뭐 내가 막 그때그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저걸 마이너스 1로 쓰지 않아. 저게 이제 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어. 근데 그런 방법들에 지금 의지해서 푸는 단계는 아니고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보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다가가면 y값은 마이너스 1로 다가가고 있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얘들아 너네가 저 그래프를 아직 당연히 그릴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배워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얘가 그래프가 그냥 이렇게 생겼어. 그냥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를 구하고 싶대. 그러면 얘들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거는 또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쪽으로 가겠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때 y 값은 여기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렴값이 3입니다.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해할 때 어렵지 않지? 자,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많이 그려봤으니 쌤이 이제 얘가 어떤 느낌으로 해석이 되면 좋을지를 쌤이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그냥 러프하게 그냥 들어만 봐야 되라. 아직 이렇게 풀지 말고 x가 겁나게 커질 때요. 지금 봐봐. 얘 함수식이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내가 그냥 편의상 그냥 아무거나 적을게. 얘들아 x제곱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잘 봐. 얘가 x가 겁나 커지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녀석 분모가 겁나 커지는 거지. 얘들아 우리 분모가 만약에 한 1억쯤 되면 0.000000001이잖아. 거의 0에 가깝지 않겠어? 근데 1억이 아니라 그냥 미친 듯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 녀석이 그냥 아예 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것만 남아서 그냥 바로 3이라고 적게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야매롭게 느껴질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석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는 거야. 일단은.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야매롭게 너네가 풀게 되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머리 한켠으로 아는 거지. 내가 이거 그래프 그려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는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가 지금 겁나 커지면 0으로 가까이 가니까 그냥 얘만 남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얘들아 그래프 열심히 그리면서 일단 함수의 변화를 파악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저 3번, 4번 후딱 한번 해결을 해볼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프가 저 녀석 너네가 지금 그릴 줄 몰라. 그릴 줄 몰라서요. 대체로 지금 그래프를 그냥 다 그려주거든.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그래프예요. 우리가 이거 마이너스 없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x축 대칭 이동시켰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내가 x를 마이너스 1로 보내겠대. 얘들아 그러면 x를 이쪽으로 보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y 값은 요 아래로 겁나 처박혀 가겠지. 그러니까 이 처박혀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값 x분의 1은 여기다가 그냥 그릴게 얘들아. 그냥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제 0으로 보낸대. 그 이제 여기가 그냥 y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쪽으로 또 보내는 거니까 위쪽으로 쭉쭉 갔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은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위로 쳐 올라가니까 쭉쭉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2를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는데 이거 쌤이 아까 처음에 하고 온 거지? 얘들아 x축이 이렇게 있어. 여기 지금 0,2가 꼭지점인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x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이 함수는 그냥 계속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 그래프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가 있네요. 얘들아 x의 계수가 양수고 루트 앞의 계수가 음수니까요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였을 거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5 그래프인 건데 이게 지금 시작점이 0, 마이너스 루트 5고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 얘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렇게 보내지는 거니까 아래로 계속 가겠지? 아래로 계속 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를 이렇게 뭐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 그냥 요거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얘들아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도 돼. 이제는 좀 어떤 시야가 좀 더 좋냐면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 얘들아 무한대라는 거는 겁나 큰 수야. 근데 그 겁나 큰 거에다가 5를 더해도 그냥 겁나 크지 않을까? 그 겁나 큰 거에다가 루트 씌우면 겁나 크지 않을까? 근데 걷다가 마이너스 띵 붙인대. 그럼 갑자기 겁나 작아짐 이러면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매인데 야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저 무한대라는 거는 얘들아 정해진 값은 아니야.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얘가 크다, 뭐가 크다 이렇게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냥 방금처럼 해석하는 거야. 겁나 큰 녀석에다가 5를 더해도 겁나 크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 녀석이 무한대 더하기 5가 그냥 무한대인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에다가 루트를 씌워도 그냥 겁나 크겠지. 그러니까 그냥 또다시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너스는 잘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루트 무한대 막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무한대는 정해진 값이 아니라 상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리미트 기호를 이용해서 x를 특정한 값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시키거나 이럴 때 이제 y 값이 발산하냐 수렴하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수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여기 우극한 좌극한도 쌤이 아까 설명했던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x를 어떤 값으로 보낼 때 왼쪽에서 보내냐 오른쪽에서 보내냐가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이니까 얘는 다 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바로 쌤이 필수 예제 5번 들어가 볼게요. 참 그래프가 참 버라이어티하게 생겼죠? 얘들아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때 이제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나와 있는 극한값들을 쌤이랑 같이 한번 구해봅시다. 같이 연습하는 거야. 자 1번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요. 얘들아 2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2로 가까이 갈 건데 내가 2의 오른쪽에서 2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면 2의 오른쪽에서 2로 가까이 갈 때 이 y 값들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해 얘들아. 내가 x를 2의 오른쪽에서 2로 보낼 거잖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3 같은 거를 대입했다고 치면 저 위에 찍혔겠지? 그러니까 이 위에 시작하는 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2로 가까이 갈 때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 얘가 3으로 가까이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이번에는 리미트 x가 2의 마이너스야. 이번에는 2로 가까이 갈 건데 2의 왼쪽에서 2로 가는 거거든? 그러면 2의 왼쪽에서 2로 간대 얘들아.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모양 아니야? 추락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얘들아 문제가 있어. 여기가 빵꾸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선생님 이거 빵꾸니까 이거 값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얘는 함수 값이고 그러니까 딱 2일 때 딱 3이란 의미인 거야. 이 점이 의미하는 거는. 그리고 여기가 빵꾸인 거는 x가 2보다 작을 때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로 갈 때는 여기에서 다가간 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0으로 쓰셔야 돼요. 이걸 학생들이 처음에 되게 힘들어해. 여기서
빵꾸랑 메꿔진 거랑 상관없이 지금 그래프가 여기서 끊겨 있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여기서 왼쪽에서 오는 거는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오른쪽에서 오는 거는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거야. 좀 처음에 어려워해.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저 부분에 주목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니까 3번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얘들아 이거 두 개가 지금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이 없어.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은 없고 그냥 오른쪽으로 갈 때는 3이고 왼쪽에서 갈 때는 0이다 라고 따로따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잘 들어야 돼. x equal 2에서 수렴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극한값이 존재해야 수렴할 수 있거든? 근데 극한값이 없지.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얘들아 4번, 5번은 이제 0 플러스 0 마이너스로 보내는 과정이거든요. 자, 0 플러스로 보내볼게요. 0 플러스. 그러면 이제 0으로 가까이 갈 건데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야.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녀석은 지금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함수 fx는 y 값이 지금 3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아니야? 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0이라고 하면 안 돼. 선생님 여기 0,0 지나는데요? 0,0 지나지? 지나는데 딱 0일 때 함수값이 0이라는 거고 0이 아닐 때는 지금 3으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다가가는 값 3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잘 이해해야 돼.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 이번에. 자, 그러면 0으로 가는데 지금 0의 왼쪽에서 0으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면 이제 함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로 다가가고 있으니까 다가가는 값 3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은 존재할까요? 이번엔 똑같으니까 존재할 것 같죠? 그래서 이게 3으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똑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야. 둘이 똑같아야만 이제 x equal 0에서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하고 이 녀석은 x equal 0에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납득될까요? 그래서 수렴, 발산 이런 개념을 이렇게 미지의 그래프가 나온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좌극한, 우극한 구하는 법을 주구장창 가르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빨리 여기가 끝나야 돼. 이게 지금부터는 그냥 무지성 계산이에요. 사실 이제 뭐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막 하긴 하는데, 잘 봐. 6번에 1번 볼게요. 얘들아 유리함수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리고 x를 2로 보낼 때 x를 2로 보낸대요. 근데 2로 갈 때 오른쪽에서 가면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좌극한이랑 우극한의 발산 방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써줘야 돼. 만약에 쓸 거면. 당연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왜냐면 2 플러스로 갈 때는 플러스 무한대, 2 마이너스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따로따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자, 2번 볼게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잘 봐야 돼.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얘들아 이거 지금 상당히 인수분해 해주고 싶어진단 말이야. 얘가 지금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리고 쌤이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요 녀석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그치?
얘들아 잘 봐. 잘 봐야 돼. 겁나 중요하니까. 우리 절대값을 풀 때 어떻게 풀어?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지. 그 보통 우리가 뭐 이런 거 풀 때 a, 마이너스 a 쓰고 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쓰지. 근데 쌤이 이거 쓸 때는 등호를 뺄 거예요. 얘는 어떻게 쓰고 싶냐면 내가 그냥 얘들아 내 이 리미트 앞에 떼고 그냥 요 함수만 내가 표현해 볼게. 이 함수는요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쪼갤 거야. 등호가 둘 다 없지. 왜 없냐면 얘가 등호가 들어가면 얘가 0이 돼서 그래요. 근데 아까 내가 0이 아닌 수로 나누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0을 빼준 거야. 이거 매우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쓰고 여기에서 절대값이 지금 이때는 알맹이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x-1 이렇게 나오겠지? 분자는 그대로 써주고 이쪽은 이제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왔을 거야. 동의하세요? 약분 띵띵띵띵 해가지고 이 구간일 때는 함수가 x 플러스 1이고 이 구간일 때는 함수가 마이너스의 x 플러스 1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까지 납득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쌤이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게. 허이. 리미트 하기 전에 자, x가 1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래프가 지금 그려질 건데 잘 들어보세요. x가 1보다 클 때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에 1짜리인 직선이 그려진대. 그러면 1,2를 지났겠고 여기를 이렇게 지났을 텐데 얘들아 여기는 안 그려짐. 여기서부터 빵꾸 뚫리고 기울기 1짜리로 올라감. 그 다음에 요 녀석 볼래? 얘는 이 녀석을 그냥 x축 대칭 이동시켜서 그렸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냥 만약에 그런 게 아직까지 좀 자연스럽지 않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도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 찍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요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괜찮아? 납득되니? 함수식 보여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린 거야. 근데 이게 잠깐만 여기서 끊겨야지. 쏘리 x가 마이너스 미안해 x가 1보다 작을 때니까 이런 식으로 끊겨서 그려졌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요럴 때 우리가 x가 1 플러스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고 싶었대요. 그러면 1 플러스면 이렇게 갈 때지 x가. 그럼 y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요 값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 값은 여기 x 플러스 1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2로 나왔겠지? 그러니까 극한값은 2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는 2가 정답이 되는 거고 문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이 녀석을 만약에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어. 뭐라는 거야? 플러스 1 마이너스로 보냈어. 그러면 이쪽으로 보냈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왔겠지. 그래서 요 경계인 y 값인 마이너스 2를 정답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구별이 됐으면 좋겠다. x를 내가 1로 보낼 건데 1의 오른쪽에서 보내냐 1의 왼쪽에서 보내냐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적용되는 함수가 다르기 때문에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 달라진다 라는 걸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얘들아 저 3번은 똑같은 거니까 생략하고 4번은 여러분들이 선행할 때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 또한 생략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방금 쌤이 풀어준 2번 내용 가지고 3번 내용도 똑같이 풀어주시면 돼. 얘는 x가 지금 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지. 왼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쌤이 방금 저 그래프 한번 그려 놓은 김에 그 좌극한도 해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들아 혹시 너네 뭐 가우스 같은 거 배울 때 가우스 함수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몰라도 돼. 거의 안 나와. 내신에도 내가 나오는 학교를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겠다. 내가 이제 고2 애들은 따로 수업 때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궁금한 사람들은 나중에 나한테 따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순식간에 1시간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들 배울 건데 한번 같이 봅시다. 여기가요. 지금 여기 볼래? 지금 이 20쪽, 21쪽이랑 그 다음에 요 뒤에 31쪽 요쪽이 있거든요. 요쪽 라인들이 요즘 좀 수능에서 핫 토픽이에요. 쌤이 대충의 경향성을 말해주면 이제 쌤은 이제 수능을 10년 전에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예 미적분 킬러가 핵심이었어. 핵심. 이쪽은 뭐 어렵게 나오지도 않았어. 나 어렵게 공부해 본 적도 없고요. 여기 킬러 문제 본 적도 없는 세대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미적분이 고일 대로 고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이미 어려운 게 너무 많이 다 나오고 이러니까 이걸로 이제 학생들을 변별하기 힘들다. 그럼 이제 색다른 걸로 애들을 조져야겠죠. 그래서 이쪽 파트가 갑자기 겁나 어렵게 막 교수님들이 막 머리 싸매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조질까 막 요리할까 막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쪽을 겁나 어렵게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쌤도 그냥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쌤 때 문제 경향이랑 아예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이쪽 상황이. 그래서 뭐 그냥 뭐 쌤은 이제 짬이 있으니까 문제 잘 풀고 하는데 여기가 되게 어려워.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논리 자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 배울 때 힘 조절 잘해야 돼.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아직 뭐 고1, 중3 뭐 이쪽 친구들은 그냥 처음 배우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까지 안 해도 돼요. 해도 까먹고. 근데 이제 딱 처음 배울 때는 내가 빨리 극한이란 그냥 도구를 이용해서 빨리 미분, 적분을 배우고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내가 잘 그려내야지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돼. 쌤도 학창시절 때 그랬어요. 뭐 극한 어려운 거? 애당초에 나 때 있지도 않았고 그냥 쌤은 딱 그랬거든요. 내가 처음 이거 지금 요 책이 지금 너네는 미적분 1이잖아. 쌤 때는 이제 수학2라는 이름이었어요. 수학2를 쌤이 중1 겨울방학 때 처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중1 여름방학 때 공통수학 1 지금 너네 내용을 내가 선행을 하고 있는데 3, 4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함수가 없는 거야. 당황스럽잖아. 그러니까 나 때는 3, 4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에 2차 분식이 아니었어. 단원이 바로 그 직방 원방을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 다르니까 갑자기 웬 3차 방정식을 배우다가 뭐 갑자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배우면서 갑자기 이제 직방 원방을 배우니까 황당하잖아. 그 어린 나이에. 나 혼자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막 쌤한테 막 물어봤어. 내 담임쌤이 마침 수학쌤이라서 막 쌤 근데 4참수 3참수가 없는데요? 뭔가 이상한데요? 내가 막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거는 고2 학기 때 배운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중3 여름에 이제 막 쫄래쫄래 가가지고 막 고1 거 책 이렇게 막 들이밀면서 막 쌤한테 물어본 거지. 근데 고2 2학기까지 가야 되는데 미쳐 안 미쳐? 난 지금 궁금해 미쳐버리겠는데. 그래서 수1을 건너뛰고 수2부터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너네 지금 대수 있지? 대수가 쌤 때 수1이었거든? 근데 그 내가 이렇게 막 얘들아 쌤 때 GPT도 없었어. GPT가 상용화된 지금 3, 4년밖에 안 됐잖아. 열심히 인터넷을 검색해서 막 그 네이버 지식인 있죠? 내가 지식인에 물어봤어. 제가 공통수학 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빨리 3차 함수, 4차 함수 개형이 궁금해요. 제가 수학2를 바로 들어가도 될까요? 막 이렇게 올렸었어요. 실제로 올렸어. 그랬더니 이제 거기 막 뭐 태양신 이런 사람들이 막 답변을 해줬거든요. 막 참으로 막 수학에 대한 흥미가 호기심이 넘치는 학생이군요. 막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뭐 막 이렇게 누가 답변을 달아준 거야. 그래서 내가 담임쌤한테도 물어봤어. 그랬더니 뭐 굳이 개연성은 없으니까 상관은 없대. 그러니까 너네 그래도 대수 한 번씩 구경은 해봤잖아. 이게 그냥 관련 없지. 지수, 로그, 삼각함수, 수열 이런 거 배우는데 지금 뭐 3, 4차랑 별로 크게 관련 없잖아. 그래서 그냥 했어요. 시원하게 한 거야. 그냥 중1 겨울 때
야, 혼자서 막 이거 막 극한 이씨 뭐 쌉소리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넘어갔겠지. 넘어가다가 이제 막 뒤쪽에 막 기울기 이런 거 배우면서 갑자기 이제 막 3차 함수 그리는 방법을 알려줘. 그러면 이래서 한실근과 두어근이 이렇게 나올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랬어요. 이게 쌤이 공부했을 때의 과정이야. 그래서 이쪽은 일단 흥미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지식인 안 물어보고 GPT에 물어보는 세대잖아요. 근데 이쪽이 지금 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이런 거 면밀하게 몰라도 돼요. 처음 공부할 때. 근데 있잖아. 그래도 지금의 수능 핫 테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돼. 참고로 얘기한다. 이거를 몰라도 제대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미적분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3,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그리고 공부하는 데 지장은 없지만 여기는 일단은 너네가 어쨌든 뭐 향후 뭐 한두 달 뒤 혹은 1, 2년 뒤에 이제 이쪽 내신 대비를 들어갈 거잖아. 그때는 이제 너네가 점점 지옥 같은 문제를 맞이하는 게 한 살 한 살 어려질 때마다 더 많아지겠죠? 지금 이제 핫 테마로 바뀐 지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계속해서 발굴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2 애들은 차라리 다행이야. 문제가 한 2년 정도밖에 안 쌓였거든요. 근데 고1 애들은 이제 올해 지금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이럴 때 이제 또 요 함수의 극한에서 킬러 파트가 지금 계속 등장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계속 그 문제를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좀 늘어갈 거야.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잘 해볼 테니까 이해를 해보세요. 일단 근데 얘들아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바탕으로 내가 부정형이란 걸 배우고 이제 다항함수를 추론하고 막 이제 살짝 이렇게 좀 변신하게 되거든요. 그게 좀 어려워. 잘 들어봐. 자 얘들아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울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가요 뭐 어디론가 수렴한대. 얘는 지금 뭐 LM이라고 했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정의를 해놔줄게. gx가 m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렴할 때 이제 얘네를 봐봐. 함수 fx를 gx랑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fx랑 gx를 곱하고 그 다음에 fx를 gx로 나누고 이런 함수들에 대한 극한을 조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얘를 그냥 단순하게 1차 함수,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자, 얘네가 일단 근데 각각 우리가 a라는 의미의 상수로 갈 때 어떤 값 l, 어떤 값 m으로 그냥 수렴한다라는 전제를 깔아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냥 예쁘게 생겨먹은 녀석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이제 다 리미트를 붙여볼게요. 자, 요 녀석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수렴할 때 리미트를 쪼갤 수 있어. 리미트가 분배 법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 fx가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이 L로 수렴하고 이 녀석이 M으로 수렴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L 뿔마 M이라는 값으로 그냥 수렴한대요.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비가 오는군요.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갈 때 얘들아 함수의 곱이야. 곱한 것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곱하기 이거였겠지. 그러니까 그냥 L 곱하기 M으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누기가 겁나 중요해. 너네를 괴롭히는 게 나누기예요. 얘들아 더하고 빼고 곱하고는 문제에서 나올 만한 소재가 사실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그렇거든. 근데 우리가 아까 우리 문제 풀 때도 계속 나온 게 뭐냐면 분모가 뭔가 다항식이 있고 그거 분의 모식이 이런 게 나왔지. 그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쌤이 막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게 만약에 내가 n분의 l로 쓰고 싶을 때는요. m이 0이면 안 된다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할 때는 이 녀석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그냥 지금도 이렇게 내면 그냥 너무 간단하단 말이야. 요즘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 저 형태가 어떻게 나오냐면 m이 0일 때 나눠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l도 0이야. 그래서 얘도 0으로 가는데 얘도 0으로 가. 우짤래? 막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그거를 우리가 극한값을 몰랐잖아. 그 없음 뭐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지니까. 근데 이제 이 녀석을 극한값을 잘 파악하는 걸로 이제 테마가 넘어가게 되면서 갑자기 킬러 문제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냥 요 정도만. 아,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네. 조심해야지. 이런 느낌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 여기에서 킬러를 딥답하는 거는 선행하는 과정에서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생기냐. 잘 들어봐. 여기서 내가 K배를 했어. K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K배를 했다. 그러면 이 K는 그냥 상수 취급해가지고 KL로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뭐 T를 곱했어.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했어. 그럼 T는 어차피 상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된다. 요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된다. 뭐 시그마 성질대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뭐 AK가 뭐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 녀석 앞에 뭐 M 같은 상수가 있었어. 그 이 M은 우리가 시그마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죠? 저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야. 별거 없다.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논리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저 2번 동글뱅이 잘 봐야 돼. 함수의 극한값 해가지고 자, 첫 번째 다항함수의 극한값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상황이 제일 좋은 거야. 내가 다항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예쁜 함수야. 예쁜 함수.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1차 함수 어때? 띵. 2차 함수 띵. 3차 함수 모름. 4차 함수 모름. 뭐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근데요, 얘는 지금 끊겨 있는 구간이 없어. 다 예쁘게 이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함수들은 1차, 2차, 3차, 4차인데 이런 녀석들은요, 전 구간에서 그러니까 x가 뭐든지 간에 전 구간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x를 a로 보냈을 때 다항함수의 극한값은 항상 a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우리가 그림에서 바라보면 내가 a를 대입했어. 여기가 a, fa야. 근데 내가 얘를 왼쪽에서 다가가든 오른쪽에서 다가가든 어차피 여기서 만난 운명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똑같음 이렇게 전제가 깔리는 거야. 다항함수는 이제 나라에서 보장한 아주 예쁜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라고 교과서에 오피셜로 박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기본 세팅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극한값들을 계산을 하게 될 거야. 이제부터 그래서 극한값 계산이 쉬워져요. 왜 그러냐? 잘 들어봐. 이제 어떠한 관점에서 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냐면 그 아래 예시가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있지. 자 얘는 있잖아. 이거 자체가 다항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녀석의 극한값은 였다가 1 대입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0입니다 라고 적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지금 얘들아 봐봐. 내가 멋대로 이렇게 쪼갰어. x세제곱이라는 다항함수랑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라는 다항함수 두 개로 쪼갠 거야. 그게 이제 요거 때문에 쪼갠 거예요. 왜냐? 내가 저 x세제곱을 fx라고 바라보고 그 다음에 gx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라고 바라봤을 때 지금 얘네가 각각 x가 1로 갈 때 얘 1로 수렴하고 얘 마이너스 1로 수렴하지. 그러니까 수렴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 녀석을 더한 녀석이 0으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관점도 생기는 거야. 근데 방금 풀면서 뭐가 편했어? 첫 번째 게 편해? 두 번째 게 편해?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첫 번째 게 편하지 않아?
이 녀석이 순수하게 그냥 3차 다항함수네. 다항함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쌤쌤이래.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내가 1만 슬쩍 대입해주면 극한값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논리가. 이거는 피치 못할 때 쓰는 성질이에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다항함수는 통째로 다 바라봤을 때 다항함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저런 성질은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잘 봐. 이렇게 나와 있어. 얘 구하래. 얘를 구할 때 내가 얘를 fx라고 두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녀석을 이 뒤에 녀석을 gx라고 두는 거야. 왜 이렇게 두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x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2로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얘들아 유리함수지. 유리함수인데 얘가 이제 그리면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x가 1로 갈 때 1,0이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할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도 지금 0으로 0으로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0으로 수렴하니까 지금 이 각각이 수렴성이 보장됐기 때문에 얘네를 쪼개가지고 더했다. 그러니까 그냥 얘에다가도 1 대입하고 여기에다가도 1 대입해가지고 서로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얘들아 다항함수는 아니에요. 유리함수거든요. 근데 유리함수도 점근선이 아닌 지점에 x를 대입했을 때는 싹 다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여기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 보통 우리가 문제 풀고 뒤쪽에 연속을 배우면 자연스러워지는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과정에 의하면 여기 fx랑 gx가 각각 수렴할 때 지금 합한 녀석은 극한값끼리 서로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2 더하기 0으로 2로 구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지간하면 그냥 다 대입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이제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극한값을 구할 때. 이 상황이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못 그리는 그래프가 너무 많아. 그리고요 평가원 문제나 우리가 이제 뭐 센 C 단계만 가도 못 그리는 그래프가 계속 나와. 막 미지의 그래프들이 막 계속 나와. 근데 그때 우리가 극한의 정의, 극한의 수렴성 이런 거 이용해서 그냥 대입만 잘 해주면 애지간한 문제들은 다 해결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다항함수 극한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뒤에 잘 봐야 돼. 뒤에 잘 봐야 돼. 갑자기 이제 얘들아 거기 그 소문항 2번, 3번, 4번, 5번에 각각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무한대 곱하기 0꼴 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되죠. 이게 이 개념을 보면 쌤이 딱 처음 공부할 때 그랬거든. 나 때도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니야. 와 진짜 이건 뭔 쌉소리냐 이러면서 그냥 바로 문제로 넘어갔어요. 필수 예제 보면서 이해하자 마인드로 일단 넘어갔거든. 얘들아 근데 저거 들어가기 전에 방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고 넘어갈게. 얘들아 7번 보세요. 얘들아 갑자기 지금부터 좀 뭔가 이상해져. x분의 fx라는 함수를 x를 0으로 보냈대. 너네 이거 그래프 지금 뭐 몇 차인지도 안 나와 있고 아무런 정보가 없지? 근데 여러분들 눈에 이렇게 보여야 된다? 지금 내가요 요런 함수가 있어. 그냥 뭔지 몰라. 저런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가 x가 0으로 다가갈 때 2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였다가 0 대입했을 때 2가 나왔단 소리야. 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분모에 이게 있네? 이러니까 함부로 하면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함부로 하면 망하니까 내가 이 모양을 만들어서 x를 0으로 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저 모양을 만든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뒤에 거씩 볼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지금 3x제곱 마이너스 fx 분의 그 다음에 2x제곱 더하기 5fx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거 값 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봐봐. fx가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분모 분자를 내가 마음에 드는 수로 나눠주면 돼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뭐 이런 거잖아. a분의 b를 내가 ac분의 bc 혹은 c분의 a분의 c분의 b로 내가 바꿔주는 거는 자유로워요. 그치? 내가 fx 아래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x가 있으면 좋겠죠. 분모 분자를 내가 멋대로 x로 나눠줍니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 왜냐? 내가 지금 이 fx가 x가 0으로 갈 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몰라. 모르는데 내가 x로 나눠줬을 때는 확실하게 2로 수렴하는 걸 알고 있죠. 이렇게 나눠봐. 그러면 자, 선생님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극한이 있을 때, 자, 여기서 또 극한의 성질 중에 하나가 얘네를 쪼갤 수 있어. 지금 이게 리미트가 분자, 분모로 각각 다 쪼갤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도요. 분자에 x가 0으로 갈 때 지금 x분의 2x제곱 더하기 x분의 5fx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분모도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3x제곱에 마이너스 x분의 fx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받아들일 수 있겠다. 선생님, 그러면요. 지금 이게 각각이 지금 수렴하는 구조예요. 얘네가 지금 2로 수렴하잖아.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은 약분이 됐을 때 0이 아니니까 약분해도 돼.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0이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2x 자체는 얘들아 다 항함수 아니야? 요 3x도 다 항함수 아니야? 다 항함수는 무조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똑같다라고 방금 배웠으니까 였다가는 그냥 x를 0을 그냥 대입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이 어떻게 바뀌냐면 리미트를 우리 아까 더하기 꼴일 때 이제 수렴할 때 이렇게 그냥 더해줄 수 있다 얘기했지.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쪼개서 더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처음이니까 한 번 더 써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가 2x가 되고 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5fx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나눈 건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3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를 여기 빼준 거죠. 미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렴을 각각 조사를 해봅시다. 선생님, 이 녀석은요 지금 2로 수렴하는데 앞에 그냥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라서 얘는 10 같아요. 동의? 얘는요 그냥 2예요. 그러니까 2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 앞에가 중요한데 얘들아, 이 녀석 0이에요. 여기도 0이에요. 0 대입하면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10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배우는 게 제일 기본적으로 배우는 개념이에요. 극한에 내가 지금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얘들아, 매번 저렇게 풀면 너무 귀찮겠다. 그죠? 너무 귀찮지. 그래서 저거를 빠르게 푸는 방법이 아까 봤던 소문항들의 방법들을 이용하면 좀 빠르게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아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자 얘들아 필수 예제 9번을 바로 봐. 9번. 문제를 통해서 0분의 0꼴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1번 보면 뭐라 나와 있냐면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얘들아 x세제곱 마이너스 27을 우리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x-3의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우리 오늘 얘는 풀었었어. 얘가 이제 막 이렇게 약분 친 다음에 이게 3이 아닐 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극한값 구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지?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논리에 들어가게 되냐면 잘 들어야 돼. 얘는요. 얘들아. 항상 극한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 극한값을, 그러니까 이 x가 3으로 가는 거잖아. 3을 슬쩍 빨리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대입했을 때 지금 이 녀석이 0 되지. 여기도 0이 되죠. 여기는 0이 안 돼. 계산하면 27 정도 나올 거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걸 약속했냐면, 얘들아, 얘 지금 x-3 하나 있지. 여기도 x-3이 하나 있어. 그러면 얘는요, 분모 분자가 0으로 가는 힘이 똑같은 거야. 힘이 똑같아요. 내가 방금 되게 야매적인 표현을 썼거든요. 힘이 똑같아서 얘네가 없는 걸로 돼서 정답이 그냥 이게 나와요. 힘이 똑같다라고 표현할게. 근데 내가 이제 여기서 설명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얘가 지금 뒤에 거 똑같아.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그럼 봐봐. 이러면 안 돼. 내가 3을 대입했더니 여기도 0이야. 여기도 0이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시원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또 얘 27이야. 이러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0으로 가는 힘이 아래가 한 개 더 있어. 이거 이해되니? x-3이 두 개가 있잖아. 얘는 이제 옆에 이게 하나 더 있다라는 거라서 이렇게 약분이 돼도요, 얘가 살아남아 있지. 그래서 분자는 이제 더 이상 0으로 안 가는데, 0으로 가는 게 사라졌으니까 분모는 남았지.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0분의 상수 꼴일 거야. 여기가 27이니까 쌤이 편의상 상수라고 쓴 거야. 얘들아, 0분의 상수 꼴은 무한대입니다. 외우세요. 0분의 상수는 무한대야. 무슨 느낌이냐면, 얘들아, 분모가 겁나 작아져. 그러면 겁나 커질 거 아니야, 전체 값은. 그러면 결국에는 무한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이래서 우리가 아까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온 거야. 얘들아, x분의 1 그래프 볼래?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가. 근데 0이 양수라고 쳐볼게. 이쪽으로 다가가. 그러면 y값 겁나 커지지.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 그래프가 기저에 깔리게 되면 0분의 상수니까 무한대 이러면서 바로 발산하면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야매롭게 0분의 상수는 무한대로 외우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얘가 지금은 이렇게 향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지금 정확하게 무한대라고 쓰면 망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세요? 선생님, x가 3으로 갈 때 극한 판단하기 위해서는 x가 3의 오른쪽으로 갈 때랑 3의 왼쪽에서 올 때로 나눠야 되지. 얘들아, 봐봐. 잘 생각해보자. 잘 생각해보자. 내가 x-3 그래프를 그렸어. 그럼 여기 x절편이 3이지. 자, 생각해보자. 내가 x가 3 플러스로 가. 3 플러스로 가면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겠지.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야. 지금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위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지. y의 입장에서 봐봐. 위에서 0으로 가니까 0 플러스야. 그러니까 0 플러스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할 때 내가 아까 무한대로 적은 게 여기 이 0 플러스를 적용시켜서 이 무한대를 갖다 적은 거예요. 어려워. 겁나 어려워. 근데요, 잘 들어야 돼. 진짜 잘 들어야 돼. 이쪽에 3 마이너스는 어떤 느낌이냐면 3 마이너스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지. 그 얘들아, 마찬가지로 y의 입장에서는 내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0의 아래쪽에서 0으로 가니까 얘는 0 마이너스예요. 엄밀하게는. 그래서 이게 지금 0 마이너스로 가잖아. 그 얘들아, 분모가 0으로 가는 건 맞아. 근데 겁나 작아지는 건 맞는데 음의 방향에서 작아지고 있어. 이 그래프에서 여기를 의미하는 거야. 그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지금 처박히고 있지. 그래서 0분의 상수가 무한대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극한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런 걸 보는 게 지금 너무 어려워. 선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 과정은 다 생략을 하고 갈 거고 고2 친구들은 수업 때 열심히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처음에 이해할 때는 뭘 이해하면 좋냐? 지금처럼 직관적으로 분모가 겁나 작아져. 겁나 작아질 때 이게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해져. 나중에는 이 상수의 부호가 양수일 때인지 음수일 때인지도 다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0의 왼쪽에서 가까이 가냐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냐에 따라서 이 유리함수의 극한이 달라지게 되니까 이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저게 이제 케이스 분류를 다 시켜놓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문제로 발전이 되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해할 때는 어디까지 이해하면 좋냐? 지금처럼 x가 3으로 갈 때 지금 여기 제곱 달려 있을 때는 여기 2개, 여기 하나네? 그러니까 일단 날려. 일단 날리고 나서 이게 지금 0으로 가까이 가고 있고 위에는 그냥 상수니까 0분의 상수는 무한대입니다 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일단은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나 여기까지 이해하기 싫고 내가 더 공부해서 더 이해하고 싶은데 라고 희망하는 학생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혼자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내가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는 거야. 내가 나는 빨리 그냥 여기까지 이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미분적분 그냥 한번 배워보고 거기서 끝낼래? 그게 특강의 의의예요. 특강의 의의야. 근데 이제 처음 배우고 이제 2번 배우고 3번 빨리 배워서 내신 시험 봐야 돼? 그럼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도 방금 요 내용이 100% 이해가 안 돼도 돼. 안 될 거야. 괜찮아요. 2번, 3번 계속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내신에서 킬러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돼. 이게 처음 배울 때 딱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저런 느낌. 그냥 x가 어디로 갈 때, 왼쪽에서 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이렇게 나눠가면서 이게 함수의 부호나 이런 게 다 달라지는구나. 우와 신기하다. 딱 그 느낌만 갖고 가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2번은 방금 한 거랑 그냥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자, 함수 모양이 심상치 않다 얘들아. 그쵸? 2x 분의 루트 4 더하기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들아 모양이 조금 그렇지만 기본에 충실하게 이 극한이 지금 나와 있을 때는 얘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얘들아 분모 어디로 가니? 0으로 가요. 분자는 어디로 가요? 루트 4 빼기 2니까 0으로 가까이 가요. 맞지? 그래서 지금처럼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황에서는 0으로 가는 녀석이 분명히 약분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식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믿음에 응답해줘요. 자, 유리화 시킵니다. 이거 분해. 얘는 지금 얘들아 합차제곱 4 플러스 x로 튀어나오고 빼기 4 하니까 그냥 x만 남지. 우와 이제 대놓고 0으로 가는 녀석 복 하나 튀어나와줬네. 그쵸? 약분해주면 된다는 소리. 0으로 가는 녀석이 하나밖에 없어. 0으로 가는 녀석이 하나밖에 없어. 얘는 4 플러스 루트 4 플러스 2이기 때문에 0이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냥 였다가 0만 대입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2에 2 플러스 2분의 1로 계산하면 되니까 정답은 8분의 1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저렇게 생겨먹은 함수 못 그려. 얘는 어떻게 그릴 거야? 나중에 고3 되면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려서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처럼 유리화를 시켜서 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꼴로 들어갑니다. 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잘 기억해 둡시다. 자, 쌤이 이 문제랑 다르게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잘 들어봐야 돼. 얘들아 오늘 뭐 교양 수업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들아 잘 봐. 리미트 x가요. 내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x가 있고요. x제곱이 있고 x세제곱이 있어. 얘들아 봐봐. 얘네끼리 싸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 어떻게 싸울 거냐? 얘 봐봐. 얘네 다 무한대로 가는 거 느껴지니 혹시? 그냥 x 우리가 아직 3참수는 못 그리지만 y는 x는 이렇게 생겼지.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점점 그냥 얘들아 x를 무한대로 보내면 y 값은 점점 다 그냥 무한대로 쭉쭉쭉쭉 뻗어 올라가겠죠. 그냥 3차도 막 어떻게 생겼겠지 뭐. 나 몰라. 모르는데 얘들아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y는 x도 당연히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무한대가 맞아요. 그치? 얘도 당연히 무한대가 맞고요. 얘도 당연히 야 무한대 세제곱하면 그냥 무한대 아니겠어? 그쵸? 근데 얘들아 내가 아까 말했듯이 무한대는 상태라고 그랬어. 값이 아니야. 그래서 이 무한대 값이랑 이 무한대 값이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상태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잘 봐. 우리 두 수의 대소를 비교할 때 빼죠. 뺀 거에 부호 판단하지. 맞지? 얘들아 x제곱이랑 x에다가 다 리미트 취한 녀석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 누가 더 큰지 궁금해. 만약에 이게 양수면 x제곱이 더 컸을 거고 이거면 x가 더 컸을 거고 이거면 둘이 똑같았다는 거잖아. 근데 얘들아 봐봐. 이러면 안 돼. 선생님 얘도 무한대고요. 얘도 무한대니까 무한대기 빼기 무한대는 사라져가지고 0일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되냐가 중요한 거잖아. 맞지? 우리가 조심해야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얘네는 다 발산하고 있죠. 맞지?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극한의 성질을 쓰면 안 돼. 사실 성질 쓰면 안 돼. 아까 그거는 수렴할 때가 전제였어. 근데 지금 얘는 발산하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이 녀석이 무한대로 뻗어 나가는 정도랑 이 녀석이 무한대로 가는 정도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의 직관력이 좀 필요해. 잘 들어보자. 내가 y는 x 이렇게 그리고 x제곱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그럼 얘들아 지금도 벌써부터 좀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근데 얘는 우리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저 칠판 뚫고 막 저기 뭐 신수학까지 올라가겠다. 그쵸? 7층까지 쭉쭉 가는 거야.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겠지. 근데 우리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 차이가 더 미친 듯이 심해지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 녀석이 더 크다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는 비교가 안 되는 쩌리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무슨 느낌이냐면 x제곱이 있을 때는요. 뒤에 뭐 몇 x를 한 녀석이 오든 이 녀석이 무시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느낌이냐? 선생님 기울기가 한 100 정도 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얘도 막 만만치 않게 갚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얘가 이긴 거 아닌가? 막 이럴 수 있잖아. 어림도 없어요. 왜 그러냐? x의 제곱에서 모시기에 x를 뺀 거는 항상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항상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 그럼 결국에는 이게 0보다 큰 순간이 m보다 클 때는 무조건 다 0보다 크지. 근데 m은 정해진 상수고 무한대는 계속 끝까지 발산하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이 뺀 함수에다가 내가 무한대를 대입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 무한대는 계속 절로 갈 거 아니야. 그 계속 위로 갔겠지. 이게 계속 뻗어 올라갔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1차 함수가 노력을 해도 제곱한 녀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피겨 스케이팅을 지금부터 겁나 열심히 연습한다 쳐봐. 우리 기면아 발끝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어림도 없겠죠? 여러분들 우리 신진서 구단이 카타고를 2대1로 이긴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르는 학생들 있을 수 있죠? 카타고가 얘들아 알파고랑 이세돌 사건을 알아요? 카타고라는 바둑 지금 최고의 AI가 있어.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라는 이제 이세돌 형님의 뒤를 잇는 이제 최고의 바둑 기사야. 전 세계 1등, 세계 1장이야. 신진서 아래 중국인 18명 있어요. 세계 바둑 랭킹을 보잖아. 신진서 1등, 그 다음에 다른 대한민국 선수 19등. 사이에 이제 17명 있네. 17명이 포진해 있는데 이제 중국인 17명을 아래 누르고 한국인 1등이 땅 이렇게 있어. 우리가 지금 바둑을 겁나게 열심히 둬도 신진서 씨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없겠죠? 이게 마치 이차함수와 1차함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3차함수 x세제곱이랑 x제곱도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요, 무조건 얘는 이길 수가 없어. 이젠 2차가 쩌리가 되는 거야. 왜냐면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2차함수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는 거를, 3차함수가 올라가는 거를 이 2차함수가 올라가는 게 이기질 못해. 1차함수는 더 못 이겨. 1차함수는 막 이따구로 생겼으니까. 이게 다항함수의 베이스다. 다항함수는 x가 무한대로 보낼 때 차수 높은 게 1장이야. 그래서 큰 차수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없애버려도 돼요. 이게 걔 야매 풀이법이야. 그래서 10번을 보세요. 10번을 보자. 자, 얘들아. 1번 먼저 볼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때요, 지금 분모는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분자는 2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이야. 그러면 얘들아, 얘네는 지금 몇 차분의 몇 차야? 2차분의 2차지. 그러니까 얘는 세력이 거의 동등한 거야. 개수끼리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얘가 2차지. 그러니까 뒤에 1차는 이렇게 없애고 싶다는 거야. 도움이 안 돼. 2차야. 도움이 안 돼. 지워놓고 3x제곱분의 2x제곱이니까 그냥 3분의 2로 수렴한다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얘들아 같은 비율인 거야. 이게 x제곱 앞에 3이 달렸고 x제곱 앞에 2가 달렸잖아. 그럼 이 비율만큼 수렴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수학적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분모 분자를 다 x제곱으로 나누어 준다라는 아이디어로 가요. 그래도 엄밀하게 푸는 것도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x제곱으로 내가 멋대로 나눴어. 근데 얘들아, 이렇게 나누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얘를 이제 분배 법칙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다 주고 싶어. 여기도 마찬가지고. 왜? 수렴하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요 분수함수 형태의 녀석들을 지금 다 수렴하는 거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분의 상수는 다 0으로 수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다 0으로 날아가는 구조가 돼서 정답이 3분의 2가 나왔던 거야. 근데 매번 우리가 이거를 x제곱으로 나누면서 풀기가 너무 귀찮지. 이 싸움에서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수학적으로 너무 야매는 아니야. 적당히 야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 알겠죠? 세력이 균일할 때는 최고차항 계수의 비율이 수렴값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얘들아, 2번은 뭐네? 2차분의 1차지. 얘는 지금 봐봐.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야. 얘들아, 그럼 봐봐. 이런 느낌이야. 얘가 무한대로 가. 얘도 무한대로 가요. 근데 위에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래 거를 절대 못 이긴다는 거야. 얘가 진짜 미친 듯이 무한대로 가고 얘는 적당히 무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무한대분의 그냥 상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마치 상수 쩌리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그냥 정답이 0이에요. 왜냐면 분모가 겁나게 커지면 얘들아 값이 0.0000000 얼마로 가겠지. 그러니까 결국 0으로 가겠지. 이런 마인드야.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얘도 수학적으로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들아 x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제일 차수가 큰 녀석의 차수로 나눠줘. 그러면 2 더하기 x제곱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3 이렇게 될 때, 자, 이 녀석 다 수렴하니까 또 리미트 분배 법칙 숑숑 숑숑. 그러면 이 녀석들이 다 지금 0 더하기 0 되는 거 보이니? 그리고 여기는 2 더하기 0이야. 그래서 2분의 0이기 때문에 결국 0 이렇게 수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 것처럼 풀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힘의 균형으로 받아보고, 아, 얘가 차수가 더 크네. 그럼 무조건 0으로 수렴 이렇게 가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근데 이제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울 때는 얘들아 지금 다
3번, 4번 보면 다 x가 무한대로만 보내고 있죠? 처음 공부할 때는 무한대로만 보낼 때만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런 녀석들 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도 따로 또 고려를 해줘야 돼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지금 얘는 짝수라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플러스 무한대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0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거기까지 몰라도 됨. 여기까지 나오는 것만 잘 짚고 넘어갑시다. 얘들아 이번에는 1차분의 지금 3차지. 그러면 얘는 적당한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미친 듯한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얘가 못 이겨. 그래서 무한대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발산함 이렇게. 근데 수학적인 의미는 뭐야? 이제 또 얘를 자, 잘 들어야 돼. 여기서 멋대로 있잖아. 이렇게 있을 때 내가 x로 나눴어. 그럼 1-x분의 1에 2x-3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 녀석이 2 곱하기 무한대가 남기 때문에 무한대 이렇게 가면 돼. 여기 다 0, 상수 상수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내가 질문할 게 있어요. 선생님, 제가 풀다 보니까 p를 타서요. 그냥 x 세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2-x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자, 잠깐만. x세제곱으로 나누면 여기가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세제곱분의 1이지. 그럼 이렇게 되면 있잖아. 이게 문제야. 얘가 지금 얘는 상수인데 얘가 또 이번에 무한대분의 이렇게 돼서 0이 되거든. 얘는 0으로 가고요. 얘도 0으로 가. 그러니까 또 이게 또 그냥 0이라서 0분의 상수 이렇게 돼가지고 또 무한대로 가게끔 나와.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오버해서 바꾸면 이제 또 막 0분의 상수 이런 것도 고려해서 풀어야 돼. 근데 여기서 적당하게 x로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 이 녀석은 무한대로 살려주고 얘네는 상수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이게 어차피 다 상수분의 무한대가 돼서 무한대가 된 거예요.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얘들아 4번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인수분해를 해주셔야 돼. 유리화를 시켜주시면 얘들아 유리화 해볼게. 4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자, x제곱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그냥 x제곱만 남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x에다가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한 녀석이 분자에 들어가게 되겠죠. 유리화 시킨 거예요. 괜찮아? 자, 여기서 이제 고민해 봅시다. 자, 분모 몇 차죠? 2차예요. 얘들아, 분자는 혹시 몇 차인지 보이니? 찍어봐. 2차 같아? 근거가 있어요? 느낌? 그치? 얘들아, 루트는 우리 2분의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x제곱에다가 2분의 1제곱이 뭔가 들어간 느낌으로 그러니까 저게 1차야. 이 괄호가 1차야. 여러분들 눈에 이제 앞으로 이 괄호가 1차식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엄밀한 1차식은 아니겠지만 이게 얘들아 이런 느낌이야.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 지금 x제곱이면 무한대로 가지. 근데 뒤에 1은 진짜 쩌리 중에 쩌리 아니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버려. 그 루트 x제곱이야. 절대값 x예요.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양수야? 양수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x야. 그래서 그냥 이 녀석이 그냥 x예요. 라고 바라봐도 돼. 러프하게. 그러면 앞에 x까지 보태주니까 2차겠지. 2차를 2차로 나눈 거죠. 힘이 균형을 잃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x제곱이잖아, 개수가. 그러니까 그냥 1분의 1 해가지고 1로 가면 돼요.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쌤이 아까 말한 차수가 똑같을 때 세력으로 푸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엄밀하게 여기서 만약에 간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x제곱으로 나눠야 돼. 그래도 우리가 오늘 처음 하는 거니까 쌤이 논리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야. 자, 얘들아 x제곱으로 나누면 얘 사라졌겠지. 그 다음에
x분의 루트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뒤에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는 구조예요. 근데 이 x분의 1이 우리가 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루트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이라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저 뒤에는 플러스 x분의 1 이런 식으로 따로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리고 분모는 지금 1분의니까 무시 때리면 지금 우리가 이 녀석을 지금 x는 무한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근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x제곱분의 1이던 x분의 1이던 다 0으로 수렴하지 않아? 다 날라가. 그러니까 루트 1만 남지. 그래서 정답이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논리식 근거는 이래. 다 베이스가 뭐냐면 얘들아 수렴할 때가 중요한 거거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가 수렴해야 돼. 그 꼴이 되게 분모 분자를 뭐 x로 나누던 뭐 x제곱으로 나누던 뭐 생쇼 브루스를 떨어야 돼. 근데 그게 귀찮잖아. 그러니까 차수 논리로 간다라는 거야.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랑 비교해서 만약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위에가 2차고 아래가 1차다. 그럼 무한대로 발산하고 만약에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다.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클 때는 우리가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해가지고 0으로 간다? 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논리는 우리가 x제곱 뭐 이런 걸로 나눠가면서 생각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5번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니까 쌤이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들아 뭐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우리가 메인이 무한대분의 무한대랑 0분의 0꼴이거든. 메인이. 그리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그 옆에 있는 0 곱하기 무한대 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그 녀석들은 식변형을 하면 다 0분의 0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수렴되는 녀석으로 바뀌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하시면 돼.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생각하는 거야. 생각. 직관적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해. 이게 얘들아 여기 필수예제 챕터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 나와 있지.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함수를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앞에 2차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리고 이 뒤에 1차 함수인데 얘들아 기울기가 음수인 녀석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y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정말 하등 쓸모없는 이름이에요. 왜냐? 내가 그냥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냥 얘가 무한대로 발산할 때 얘 극한이 어떻게 될지 조사하면 되는 거잖아. 진짜 이 단원이 제일 웃기해요. 얘 이차함수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얘들아 x 무한대로 보내겠대. y 어디로 가? 겁나 위로 가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무한대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뭐 x 제곱으로 묶어가지고 막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이게 진짜 하등 의미 없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얘들아 2번 같은 거 할 때는 좀 식정리가 필요하긴 해. 루트 x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x의 극한을 조사하라고 나와 있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자 얘들아 잘 봐. 잘 보세요. 무리함수야. 얘도 무리함수죠. 얘네 둘이 혹시 어떤 관계인지 보이니? 되게 마음을 열면 되게 쉬운데 x 대신에 뭐가 대입되어 있어? x 플러스 1이 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 아니야? 마음을 열어. 그러면 원점에서 출발하는 이 무리함수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하는 무리함수랑 얘가 싸우는 거야. 얘들아 근데 얘네는 평생 같아질 수가 없어. 맞지? 이런 느낌이구나. 맞지? 얘들아 x를 무한하게 이쪽으로 보낼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몰라서 쌤이 느낌적으로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1을 한번 대입해봐. 그럼 여기 1이고 여기 루트 2거든? 얘들아 루트 2가 대충 1.414인 거 혹시 알고 있니? 그러니까 이 차이가 지금 0.414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3을 대입했다? 얘들아 그 여기 함수값은 3이고 여기는 루트 10이잖아. 얘들아 루트 10이 대충 얼마인지 알아요? 3.1, 5, 8, 어쨌든 0.4보다 작아. 그러니까 이게 작아져. 이게 쌤 기억에는 3.1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가 0.1로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차이가 0.4였어. 0.414인데 여기 0.1 얼마야. 차이가 줄어들었네. 무한대로 가면 거의 차이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로. 그래서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해요. 근데 이 논리가 뭐냐면 얘들아 이런 느낌이다.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진짜 물만 탄 거거든. 물 한 방울 똥 떨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없애고 해도 돼. 걔 야매죠. 근데 얘들아 내가 방금 야매라고 표현했지만 너네가 고3 때 미적분을 배우면 저게 야매가 아니라 트루가 돼요. 왜냐? 얘들아 너네 과학 시간 때 이렇게 생긴 곡선들 많이 배우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을 예시로 들어주면 뭐 너네 뭐 중3 뭐 이럴 때 뭐 혹시 뭐 S자형 생장곡선 이런 거 배우니?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뭐 개체수가 이렇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먹이량 뭐 이렇게 늘어날 때 뭐 개체수가 처음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영역 다툼하고 이러니까 개체 증가율이 점점 0에 수렴한다 막 이런 거 막 배우지 않아? 안 배우나? 배우지? 무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증가율이 점점 0에 가까워져요. 거의 증가를 안 해, 끄트머리 가선. 그러니까 이게 거의 다 따라잡혀, 이렇게. 거의. 그래서 0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증가율의 극한이 0이 돼가지고 저게 지금 똑같아진다라는 논리로 가요, 나중에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겠지. 너네가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돼. 그럼 얘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을 하냐. 유리화를 시키면 돼요. 그럼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x 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얘는 지금 x를 무한대로 보낸대. 그럼 여기가 무한대, 여기가 무한대고 여기는 그냥 상수잖아. 그럼 얘는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 아니야?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한다 라고 그냥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외워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이 녀석은 얘들아 로그 함수의 뭐 로그 함수란다.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이렇게 생겼죠.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지. 얘는 갈수록 증가율이 증가해요. 얘는 x가 커질수록 이 증가율이 감소해요. 똑같아. 얘들아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 아니야? 지수함수는 로그 함수랑 역함수 관계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이렇게 반 잘랐어. 꼭지점 기준으로. 이 녀석을 y는 x에 대칭이동시킨 게 무리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파이팅 넘치는 녀석이지. y는 x보다 이겨먹는다 그랬잖아. 2차니까. 근데 얘는 2분의 1차가 되기 때문에 이 y는 x를 못 이겨.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는 하고 무한대로 가긴 하는데 되게 마일드하게 가는 녀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능할까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 혹시 넷이 땡 하자마자 가야 되는 학생 있어요? 땡 하자마자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뒤쪽 풀어볼게요. 그리고 어차피 너네 그 복습 그거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쵸?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필수예제 12번. 얘야말로 이제 식을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느낌이에요. 자, 12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x분의 1이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는 얘들아 통분을 때려둡니다. 통분을 때리면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1 사라져. 그리고 약분 치면 이게 전체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혹시 보이니? 그러니까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만 남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마이너스 1로 수렴하네 이렇게 가는 거야.
왜? 선생님 이거 그냥 대입하면 안 되는 거 되죠. 다항함수인데 얘가 0이 되는 x값이 아니잖아. 대입해도 된다는 거야. 아까 그래서 그 분모 분자 이렇게 리미트 쪼갤 때 각각이 수렴하면 쪼갤 수 있다라고 한 근거가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로 수렴하기 때문에 쪼갤 수 있는 거고 그냥 대입 갖다 꽂는 거는 다항함수는 극각각각 함수값이 똑같다는 논리로 그냥 대입만 해주는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논리적으로 토를 안 달아도 돼. 그냥 0이 안 되니까 대입함 이렇게만 받아들여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로 가게 되는 거고. 2번 볼게요. 2번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앞에는 x가 달려있으니까 무한대 꼴이고 그 다음에 뒤쪽은 루트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얘는 0이야 얘들아. 왜 그러냐면 지금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여기 1 마일은 쩔이지. 그걸 루트 x만 남겠지. 약분되면 1이지. 1 빼기 1은 0이지.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내가 어디로 갈지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여기에 식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돼. 그러면 얘는 x에다가 얘 이거 통분하게 되면 루트 x 플러스 1에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유리화해야 돼. 귀찮. 이거 분해. 그 다음에 요 x 그냥 분자에 쓰고 이거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빼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남지 않았을까?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면 여기서 자 우리가 이 녀석을 앞으로 2분의 1 차라고 부를 거야. 루트니까. 동의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2분의 1 차랑 2분의 1 차 더한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2분의 1 차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여러분들 눈에 2 루트 x라고 보이면 좋겠어. 이게 좀 쩌리의 느낌을 가져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가 루트 x 곱하기 2 루트 x분의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게 되면 2x분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래서 약분돼 가지고 2도 약분되고 마이너스 1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엄밀한 설명은 여기 해설지에 나와 있어. 또 막 x로 나눠야 돼. 이 x로 나눠. 근데 얘들아 문제는 뭐냐면 x로 나눌 때 여기에 루트 x 해주고 였다가 이렇게 루트 x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루트 안에 넣어야 돼서. 이게 와닿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쌤처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상수 무시 때리고 없애고. 어차피 이게 얘들아 무시 때려서 없앤다는 개념이 뭐냐면 저쪽에 어차피 막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생겨. 뭐 x제곱분의 1. 근데 얘는 어차피 수렴하면 다 0이잖아. 0으로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그냥 없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받아들여서 12번까지 우리가 싹 다 풀었고 그 다음에 요 뒤쪽은 연습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텝 1까지 풀고 싶은 학생들은 자유롭게 푸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오늘 배운 거 일단 복습 잘 하고 다음 시간에 함수의 극한 응용 파트랑 연속까지 끝낼 거거든. 근데 얘들아 응용 파트 여기 겁나 중요해. 내가 아까 말한 게 이제 요즘에 이쪽 활용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건데 근데 일단 개념 원리에는 어렵진 않아. 문제 자체가 그냥 평범한 문제들 위주로 실려 있고 이제 여기 있는 걸로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를 추론하고 몇 차인지 추론하고 이제 이런 거 공부하다가 이제 연속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3, 4차 함수 그리는 방법들 배우게 되는 거니까 오늘 배운 것까지 복습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고2 친구들은 그때그때 열심히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알겠죠? 빠르게 복습하고 빠르게 풀고 우리 오늘 수업 때도 다룰 거니까 열심히 푸시고 중간에 사이가 좀 뛸 텐데 다른 학원 딱히 없다면 수학 공부하는 걸로 하시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복습하고 갑시다. 네 화장실 물 한번 다녀오세요.